네, 10월의 첫 거래일 미증시의 심도 있고 가장 발빠른 분석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새벽에 있었던 이란의 이스라엘 대규모 미사일 공격 보복 개시로 굉장히 출렁였습니다. 이것부터 봐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 시장에서 주가도 크게 흔들거렸습니다.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 가까이 떨어지다가요. 막판에 그나마 좀 하락폭이 좀 진정되면서 마감됐는데요. 주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요인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 그리고 그에 대한 맞대응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벌써 바이든 대통령은 뭐 이스라엘과 협업을 협력 계속하면서 군사적 지원 이런 거 협력 이런 거에 대한 논평도 이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상황이 또 격화되고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3대 지수 모두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약간의 반등을 시도하면서 일단 마감된 것이 오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정확한 것은 변동성 지표. 우리가 흔한 말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공포지수인데요. 오늘 이 공포지수가 19.16포인트. 뭐 예전에 비해서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15%나 일단은 급등한 것은 진짜 진정 시장에서의 좀 불안 요인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겠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전체적으로 보면 상품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반영됐습니다. 어떤 안전자산, 투기자산에 따라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일단 중동 지역에서 이런 지정학적 위기감이 고조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이 유가라든가 금값 이런 것들이 움직임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유가가 나름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유가 오늘 한때는 장중 5% 이상 상승하게 됐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 현재는 한 3.6%, 4% 뭐 약간 안짝으로 유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미국 달러가 최근에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는데 미국 달러가 오늘 또 나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이틀 연속으로 금값이 고점에서 약간씩 밀려났었는데요. 오늘 다시 금값이 반등했습니다. 금값은 당연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것이 금값이랑 뭐 달러 이런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주식이랑 상관없이도 많이 인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값의 반등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겠고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때는 지정학적 위협이 거세지면 또 비트코인들을 선호하는 게 있었는데 오늘 또 비트코인이 또 좀 하락하는 것도 약간의 특이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섹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11개 섹터 중에서 한 6, 7개가 내리고요. 4, 5개만이 좀 폭주 올라갔는데 앞서 유가가 반등한 거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에너지 섹터가 네. 오늘 2.2%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상식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이렇게 지정학적 위기감이 고조되면 현실적으로 진짜 숫자로 뭐 나오느냐 안 나느냐를 떠나서 방위산업 관련된 섹터가 좀 올라가는데요. 이미 그런 거랑 상관없이 좀 올라가는 추세였는데요. 오늘 방위산업 섹터가 1.1%나 올라가면서 지금 이 가격은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아시는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놀스럽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 일제히 거의 대부분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 방해산업 섹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이렇게 지정학적 위협이 되면 많은 분들이 좀 막연하게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국내 시장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은요. 1940년대 이후 주요 지정학적 위협과요. S&P 500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표가 납니다. 1940년대 이후인데 이게 글씨가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텐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래쪽만 보시면 첫 한 달 동안에는 여전히 약간 마이너스 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까지 나온 모든 경제 지정학적 위협이 나옵니다. 여기 이스라엘과의 중동 전쟁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뭐 2차 세계대전도 있고 한국 전쟁도 있고 월남 전쟁 다 포함된 건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한 달 정도 되면 이후에는 약간 마이너스 날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되면 대부분이 플러스 났고 실제 1년 정도 되면 평상의 흐름과 평년작인 움직임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협이 주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친 적은 극히 예외적이다. 네. 그것도 위에 보시면 빨간 쪽이 나왔던 것이 대부분이 1940년대, 50년대 수준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왜 이 영향이 별로 없었느냐? 결국은 이런 지정학적 위협이 세상을 뭐 파괴시킬 정도로 나온 건 아니겠고요. 결국은 미국 주식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 위주로
모든 것이 판명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믿음이 결국은 더 중요한 변수였다. 그래서 외적 요인보다는 실적에 그냥 중시하신다면 여전히 이번 지정학적 위협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전쟁 리스크는 이제 3개월 후에는 대부분 돌아왔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에 멈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간밤에는 미증시 출렁인 건 물론 금 가격 급등, 원유 폭등했고요. 비트코인 폭락했고 변동성 빅스 지수 폭등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올해는 달랐던 9월 증시 상승률입니다. 자, 국내 증시가 쉬는 동안 미 증시 9월의 마지막 날까지 순항을 하면서 9월 징크스를 완전히 깼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8월부터 9월 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과거의 통계를 보여드리면서 좀 안 좋은 일이 많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9월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도 여기저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 이제 벌써 딱 한 달 전인데요. 이제 기억도 못 하십니다. 보통 분들이. 사실 오늘이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인데 오늘도 1% 가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난 9월 2일, 그러니까 1일 날은 휴장인 게 9월 2일 날 정확하게 이제 월요일이었는데요. 그때 2.1%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방송에서도 역시 9월에 대한 걱정인 확대되면서 주시장이 떨어졌다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 당시에도 똑같은 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매번요 한 달이 시작되면서 첫날 주가가 떨어진 날 있지 않습니까? 많이 1% 이상 떨어진 날은 거의 예외 없이 그 달은 오히려 플러스 났던 경험을 했는데 9월 달은 어찌됐건 과거의 통계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추세가 이어졌고 2019년 이후 처음으로 9월 달이 플러스 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통계가 틀렸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S&P 500이요. 최근 11개월 중에 10개월이나 상승하는 놀라운 지금 상승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리세션이 온다. 그리고 지정학 위협이 있다. 그리고 금리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고 어쩌고 하면서 엄청나게 걱정들 많이 했지만 지금 올해같이 좋은 주식 지금 1월부터 9월 말까지 이렇게 좋은 것은 1997년 이후 최고로 지금 좋은 한 해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정확하게 20.8% 올라갔는데 1월부터 9월 말까지 이렇게 올라간 것은 1997년 이후 지금 27년 만에 최고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S&P 500 잠시 전에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다우지수 보여드리겠습니다. 11개월 중에 역시 10개월이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1개월 중에 9개월이 상승한 것이 흐름이 되겠습니다. 9월 한 달만 보면은요. 비스트라 코퍼레이션, 유나이티드 항공, 라스베가스 같은 것들이 주가의 상승을 주도했겠고요. 특히 3분기, 최근에 3분기 상승률만 보면 S&P 500이 5.4%가 올라갔습니다. 다우지수 8.2%, 나스닥 3% 올라갔는데요. 이런 3분기 동안에, 최근 3분기, 7월, 8, 9월 동안에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서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꽤 갖고 계시는 것도 우리는 인기 있는 주식이 하나인데요. 팔란티어가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탑10에 들어가 있는 것도 흥미롭겠고요. 그 외엔 여러 번 소개드렸던 지보너버라든가요. 그리고 디아롤튼 같은 것들이 3분기에 가장 주목받는 주식이었습니다. 다만 오늘도 물론 중동 위기감 그러면서 기술주가 떨어지면서 대표적으로 애플이 떨어지고 오늘 엔비디아가 떨어졌습니다. 애플은 약간 다른 이유가 있었죠. 바클레이즈에서 여전히 매도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있겠고요. 엔비디아는 뭐 중동 지역 하면서 또 IT 투자 위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 7, 8, 9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회복했지만 많은 투자자, 이 방송을 보신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심리가 좋지 않은 것은 아주 밝지 않은 것은 딱 하나, 엔비디아 때문이거든요. 예. 왜냐면 이렇게 시장이 괜찮았지만 엔비디아는 역설적으로 2022년 이후요. 분기당 처음으로 마이너스 났습니다.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2 정도 떨어진 것이 엔비디아의 그런 아픔이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1997년 이후 최고의 한 해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한 달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달도 역시 선거가 있는 10월에는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통계인데요. 여기 무슨 박스를 쳐놨는데 저게 10월이 되겠는데요. 까만색 있지 않습니까? 까만색이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할 수 있는데요. 선거를 제외하고 본다면 1990년이 2000년 최근 5년까지 돼서 한결같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선이 있는 10월의 변동성 장세, 10월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의 플러스 마감은 미국 기준이고요. 코스피는 또 G20 가운데 최하위 여건이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낮아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자, 미증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신에서 주목하는 상황들 알아보시죠. 테슬라 3분기에 32% 급등. 올해 초부터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던 테슬라가 3분기에만 30% 넘게 오르면서 사실 그 상반기에 M7 종목 가운데 테슬라만 부진했거든요. 저 하반기에 좀 뒷심을 발휘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테슬라가요. 역시 3분기 중에서는요. 지난 7, 8, 9, 3개월 동안에는 상승률 이미 소비재 중에서 그냥 3위를 기록하고 있겠고요. 또 지난 9월 한 달만 보더라도 이미 소비재 중에 3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2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지난 3분기에는 상당히 좀 반등에 성공한 것이 바로 테슬라의 흐름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로서 양대축이거든요.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의 선호하는 주식. 근데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테슬라는 그나마 최근 3개월, 최근 한 달 동안 상당히 좀 나름 힘을 좀 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는 아마 내일 저희가 이제 그 휴일장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놀기 때문에 방송을 따로 안 해드리겠지만 테슬라가 아마 내일 새벽에라면 가장 큰 관심이 아닐까 보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보면 수요일날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실적을 발표할 텐데요. 3분기 인도량이 일단은 상당히 이제 기대감을 굉장히 기대가 커요. 네, 갖고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컨센서스가 46만 1,000대인데요. 이번에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47만 대가 나올 거라면서 어깨보다 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올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2분기에는 44만 3천 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올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중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중국이 지금 지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에 가장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 전기차가 좀 팔렸다고 하고 있고, 특히 테슬라가 잘 팔린 거로 좀 보고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좀 관심권을 모을 만한 흐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테슬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가 10월 12일 날 있을 FSD 로보택시에 대한 발표에 따른 시장 평가가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움직임을 보셔야 되겠지만 여하튼 테슬라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 다만 월가의 평가는 여전히 좀 나름은 중립에 불과하고 여전히 매도 의견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 심리와 월가 일반적인 시각은 약간 다르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내에서 테슬라 투자하는 분들은 서학개미들은 이제 본전이냐, 이제 본전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살펴봤고요. 다음은 중국 부양책에 대한 소식입니다. 중국 증시 포모 현상입니다. 지난달 30일에 8% 중국 증시가 급등하는 등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후에 중국만 25%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포모 현상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뒤늦게 나만 너무 늦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인데 외신에서는 어떤가요? 네, 그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 때문에 그 중국이 상당히 주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는 마찬가지,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도 중국 관련 주식이 있나 없나 뭐 찾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약간은 브레이크를 거는 목소리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했던 얘기입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중국에서 이런 경기 부양책,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쉽게 얘기해서 돈 많은 사람보다는 물론 전체적인 통화 정책도 있겠지만 약간 저소득층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대부분의 포커스를 맞춰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글로벌 브랜드들 상대적으로 값비싼 것들보다는 중국 내에 중국 내수용, 중국 내에 중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거지 이렇게 글로벌 브랜드의 어떤 접근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실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50개 주식 중에서 자기네들은 15개에서 18개 정도밖에 매수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중국이랑 그런 최근의 정책이랑 상관없이 여전히 뭐 엔비디아라든가 그리고 브로드컴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IT 반도체 중심을 위주로 매수하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중국 관련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것이 이제 스타벅스, 나이키까지 말씀드리는데요. 나이키 대해서 오늘 잠깐만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감하면 오늘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한 거 아실 것 같은데요. 나이키가 실적이 좀 반반이 났습니다. 매출과 이게 엇갈리게 났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시간에서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CEO가 이번에 새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11월에 예정되어 있던 소위 인베스터 데이를 연기시켰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CEO가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의 전망이랑 얘기했던 거가
맞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연간 가이던스를 항상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로는 위드로 했습니다. 뭐냐, 한국말로 하면 철회할 거거든요. 네. 철회한 거는 그만큼 그동안의 장밋빛 전망이나 목표를 없앤 거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주가의 악재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한경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